제가 옛날에 그 기억을 해보면 이제 한국사를 배울 때도 그렇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고대사 뭐 고대사 이제 또 뭐 이제 뭐 중세 시대는 굉장히 열심히 배워요. 뭐 무슨 뭐 과전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데 배우는데 현대사 배울 쯤 되면은 사실상 거의 시험 시기도 다가오기도 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거의 단원이 거의 끝날 때니까 네, 선생님들도 거의 뭐 바이든식으로 날리면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디테일하게 안 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또 이게 제주 입장에서 특히 우리 유족분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기존에는 뭐 단원 명칭이 음. 저희 그 사상 관련한 기술이 들어간 부분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그 개정교육 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야? 사실 조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차이가 좀 있죠. 네, 이게.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게 예. 실은 막 단원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이에요. 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쪽에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부분에 이제 제주 4.3이 학습 요소로 들어간 것이 맞긴 한데 그게 지난번과 약간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성취 기준이라는 거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이라는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의 기술은 됐는데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인지 이거는 지필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양상 중에 하나가 제주 4.3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필진들이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표현을 4.3을 빌어서 표현을 할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안이라는 부분을 초점을 둬서 할지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고민이 상당히 예. 많고 지필진들이 제발 그래도 저희 4.3 진상 보고서나 예. 아니면 특별법에 기준해서 음. 지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요거 되게 우리 귤이라도 조금 뭐 그 처음에 그 2019년도에 전시본이 나왔을 때도 음, 막 선생님들께서 다 그 책을 모아서 이제 네. 또 한번 이제 검토하시고 하셨다고 그쵸, 네, 그쵸.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네. 또 교육청에서 또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교과서 기술이 좀 네. 바뀐 그 사례가 있다고. 맞아요. 네,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 4.3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기술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 원래 그 국정교과서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가 원래 검정 체제가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11종 중에 4종 교과서에 제주 4.3이 기술이 되게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의한 파급 효과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시본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오자마자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투입했죠. 빨리 또 분석해. 빨리 분석을 해보세요. 제주 곳곳에 네. 용변이 이렇게. 그랬더니 뭐 금성 출판사, 천재 교과서, 동아 출판사 뭐 이런 4개의 교과서에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아주 포괄적이진 않지만 단편적으로 기술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되어 있다는 것 자체에 저희들은 그나마 좀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요. 근데 천재 교과서에 어느 한 부분에 제주 4.3을 공산주의자와 일부 세력이 폭동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 뉘앙스가 들어 있었고 공산주의자라는 명칭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큰일 났다고 전사님 큰일 났어요. 이게 들어가선 안 될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천재 교과서에 항의를 합시다 해서 어떤 문구로 고쳐달라고 항의를 할까요 해서 의논을 해서 저희 진상 보고서에 나온 4.3의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에 준해서 이걸 고치지 않을 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강력하게 예. 대응하겠다. 우리 유족회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재 교과서 측에서 지필진이랑 의논해서 이 공산주의라는 명칭을 빼고 남로당으로 바꿔서 원래 교과서를 저희가 봤더니 남로당으로 이렇게 수정이 된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진짜 보면은요. 네.
뭐 하나 그냥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 이게 다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고민과 연구와 투쟁의 결과. 투쟁. 예, 진짜 싸워야 됩니다. 정말 진짜 아유, 네. 참 너무 힘드신 그런 이 고난의 네. 행군을 걷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제 그 새로운 교과서는 내년 말에 나올 거예요. 예. 내년 아. 말에 전시본이 나오자마자 저희는 또다시 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저희 의사를 전달할 예정인데 얼마만큼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학관님이 내년 말에 또 한번 출연 예정이시라는. 내년 말에. 그게 저도 네.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그 뭐 국정 교과서 논란도 있었고 또 우리 교학사였나요? 금성사였나요? 맞아요. 교학사. 교학사. 교학사 예. 그러고 있었고 음. 2008년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아예 그냥 대놓고 교육부에 제주 4.3을 그냥 좌익 세력 반란이다. 아, 네네. 요렇게 맞아요. 교과서 수정을 해라라고. 해달라고. 저는 야 이거 군부 독재 시대도 아니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기억을 가진 우리 많은 유족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냐면 정권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자꾸 막 뭔가 바뀌는 것 같은 지금 상황에서도 특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속상하시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질문이긴 한데. 맞아요. 일단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교육은 4.3 교육도 그렇고 통일 교육도 많이 달라져요. 통일 교육 같은 것도 예전 정권에서는 평화통일이란 말을 썼었는데 지금 평화라는 말이 거의 모든 시도에서 사라졌어요. 그냥 통일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한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많이 넣고 있고요. 그래서 4.3 교육도 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교학사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국정교과서 전환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게 없으리란 보장은 없겠지만 네. 다행히도 저희들은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4.3 음. 특별법이 있고 진상보고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있는 한 있는 크게 바뀌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새로운 교과서 집필진들 몇 분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부가 보수 정부다 보니 교과서에 4.3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런 우려는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깨보진 않았지만 음. 그래도 걱정은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될지 상당히 걱정은 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그런 공식적인 기록에 의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법과 체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국가임을 우리 4.3이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저는 좀 느껴지는 게 네. 그 아까 5.18이 너무 부럽다라고 부럽다. 하셨지만 네. 이제 전국에서도 4.3에 대해서 그래도 인지하고 알고 그렇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계기록유산에 이제 4.3을 등재하려는 음. 이런 노력들도 있으면서 그렇죠. 이제 세계화에 대한 움직임도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다큐멘터리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네, 기대되는 바들이 좀 많은데 그 전국화를 위해서 또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 이거 부분에 대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거. 성과적인 측면도 네, 보신 네. 것도 분명히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예. 실은 그 4.3의 내실화 그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역량 강화를 시키면서 더불어 전국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평화재단이랑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연수를 합시다 해서 1년에 1,000명 10년을 목표로 10년이면 10,000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000명의 선생님들이 적어도 제주 4.3에 대해서 알면은 그 선생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미랄이 돼서 얼마나 큰 정말 나비 그렇죠. 효과, 네. 4.3의 나비 효과, 평화 인권 교육에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이제 재단이랑 시작해서 2018-19년도에는 1,000명씩을 했어요. 그 후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다가 이제 올해는 인원수를 좀 줄여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저희가 가끔 육지를 간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강사단을 꾸려서 전국 각지에 희망하는 학교에 어디든지 그 4.3 강사를 보내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보면은 그분들이 이미 몇 년 전에 제주에서 4.3 연수를 받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연락 오세요. 연락 와가지고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4.3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육지에서 4.3 동아리, 육지에서 4.3 동아리를 와. 운영하고 있다. 예. 저희 제주를 찾겠다. 오. 배지를 좀 달라. 아이고 배지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야, 그 배지 한번 우리 맥그라도 드릴 수 배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교재도 드릴 수 있다. 어머. 그리고 마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그 학교인데요.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연수받고 가신 선생님께서 학생 자치회를 운영했는데 그 자치회랑 4.3 주간에 활동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그걸 잊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해서 선생님들께 저희들에게 4.3 교육을 시켜주세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래서 학생회 주체로 4.3 교육을 하더니 이 아이들이 강서지구 연합의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광화문에 가서 활동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활동하고,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됐거든요. 이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매해 100명 이상의 학생이 제주를 찾고 있어요. 이게 4.3의 그 저희가 의심했어요. 우리가 실은 오셨을 때 그 선생님들에게 그냥 선생님들은 뭐 관광차 그냥 뭐 제주 뭐 그냥 놀러 올 수도 있고 그런 마음에 오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씨앗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함께 활동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고 수학여행단을 끌고 제주에 내려왔을 때 저희가 또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학생들이 한번 모여요. 네, 그 저희 청소년 평화공감 도전 프로젝트 하는 4.3 동아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꼭 4.3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도 지역의 역사도 배우고 있어요. 이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네. 그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좀 더 눈을 시야를 좀 넓혀야겠다. 근데 진짜 육지에 갔다 오면은 저희가 그 업무 협약이 된 데들이 꽤 있거든요. 경남 315, 여순 11구, 광주 518 이런 데를 저희 학생들 갔다 오면은 굉장히 시각이 넓어져요. 이 4.3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대만에 다녀왔어요. 228 사건. 228 사건. 대만의 학생들이 4.3 추념식 때 저희 제주를 찾았고요. 그리고 저희 4.3 동아리 아이들이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서로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토론도 하면서 이 역사는 이게 제주의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라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이 아이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저희 4.3 지원단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독일의 홀로코스트 교육을 배우고 오자. 그래서 8월에 그 선생님들 모시고 이제 독일을 다녀왔어요. 이 선생님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독일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홀로코스트 교육, 그리고 독일의 그런 사립 기관들. 우리는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서 하는데 거기는 그 연구소들이 많이 단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베를린에서 봤던 그 지역 요소에 슬프지 않으면서 추모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역사를 단지 슬픈 역사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내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교육감님께서 난징도 다녀와라. 그래서 지금 12월에 난징을 준비하고 있어요. 난징을 또 다녀오실 준비. 교육감님 바뀌시고 뭐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 바뀌시고
전국화 세계화가 좀 더 많이 확산됐어요. 확산됐습니까? 예. 홀로코스트 다녀와라 한 것도 교육감님께서 음. 너무 제주의 4.3에 매몰되지 말고 이것을 좀 평화인권 교육으로 확산을 해서 이제 좀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과감하게 했죠.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지역 교육의 수장이 바뀌었는데도 4.3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교육은 그대로. 이게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가야죠. 그렇죠. 이게.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실은 교육감님께서 유족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가 빠졌을 때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신 분이 교육감님이세요. 아. 네, 교육감님께서는 실은 교육감님께서 보수 교육감이라고 그렇게 예 불리우시잖아요. 예, 사실 그런 게 있죠. 근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께 도움을 주세요. 이게 오히려 더 저희 4.3 교육에는 도움이 되는 거이기도 한 것 같고 지난번에 성명서 낼 때도 물론 유족회는 물론이려니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교총 네, 이런 단체들도 함께 참여를 해 주셔서 아마도 교육부에서 화들짝 깜짝 놀라지 않았나. 네, 이제 좀 그만하라고 저희가 하고 좋았어. 예, 그 다음에 5.18이 예. 5.18은 실은 늦게 알았어요. 저희 4.3은 그 학습 요소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촉각을 예. 계속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5.18은 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5.18이 빠진 것을 예, 늦게 알았어요. 저희가 이미 다 해결된 뒤에 그 뒤에 계속 교육부에 가서 항의하고 그러니까 교육부 그 담당 연구사님께서 너무 힘들다. 왜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네, 그래서 아무튼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장관님 모시고 이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참 네. 어느덧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참 굉장히 아까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여러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선생님들을 또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완전 예,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유족이라고 하셔서 사실 뭐 유족분들이 운명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렇죠. 본인이 이제 4.3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을 때. 음. 근데 오히려 객관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4.3을 맞아요. 더 많이 바라보시고 그거를 이제 저변은 계속 확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진짜 뭐 얼마나 선생님. 본인이 조절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요. 내가 네. 감정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 네, 예. 맞아요. 많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예, 이제 교과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뭐 마지막 한 말씀 예, 들으면서 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그 교육청에도 막 항의 전화가 교과서 나올 때마다 항의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네. 보수 쪽 어르신들. 이상한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군요. 네. 네,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친정 가족은 무장대에 의해서 정말 무참하게 살해를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저희 남편 쪽에서는 남편의 할머니께서 한라산에서 행방불명돼서 군경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저희는 진짜 양쪽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4.3이 무엇인지 정확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려요. 그 어르신 저희 가족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양쪽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제주 4.3을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저희는 진상보고서나 특별법에 준해서 어느 진짜 왜곡됨이 없이 가르칠 것이다라고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일단은 그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일단 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이 학습 요소가 다시 살아난 거는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하. 제가 진짜 유족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학습 요소가 뭔지, 성취 기준이 뭔지, 다 성취 설명을 기준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뭔지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분들이. 진지하시니까. 네, 진지하시니까 엄청 깜짝 놀라면서 이게 이런 게 있었나라고 하면서
그때 그분들의 그런 도움 그리고 성명서들이 저희 교육에도 엄청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저희 사사 명예교사 45명의 명예교사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매번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요. 그분들이 겪어오셨던 이 삶이 맞습니다. 저희 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분들이 끝에 강조하는 게 평화 인권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고생스럽고 굉장히 고된 나날을 보내셨지만 이 비극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밝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은 전국화 국제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과서에 사삼을 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홍일심 장학관님 모시고 여러 얘기 나눴습니다. 굉장히 이 따뜻함이 전해져 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어떤 결연함, 비장함,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삼 이 어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이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